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들으셨죠? 시장 제가 볼 때서는 오늘 상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따 해드릴 텐데요.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이 우려감 때문에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자, 오늘자 한마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중동 전제 관련주도 있잖아요. 그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얘기하면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같은 증시 변동성으로 인해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죠.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다. 이 얘기를 저는 엘컴텍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부터 이 방산주도 움직일 거 어떻게 또 아시고 공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자세하게 리뷰 한번 해주시죠. 자, 엘컴텍을 이제 화요일 날 아니군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장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에서는 다른 거 줬는데 방산주 줬는데 수, 목, 금 3일 연장 엘컴텍을 줬습니다. 바로 이제 금 관련주 쪽이었는데요. 제가 추석 전에도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지난주에서도 그러니까 추석 전이니까 9월 21일, 22일 한 3주 전인가요? 그때서부터 계속 현금화 전략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현금화 전략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주식을 추석 끝나고 나서 주겠다라고 봤는데 줄 게 없었죠. 근데 이제 한글날까지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그 전쟁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 전략을 줬었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엘컴텍을 방송에서 계속 추천했는데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일시 휴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지나고 나서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해갖고 결국은 뉴스가 이제 그렇게 마무리되고 끝나고 장 끝나고도 다시 확인을 해봤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오히려 아까 전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게 8시 반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북부도 위험하다 하면서
이란이 헤즈볼라에다가 공격을 지시했다라는 기사가 아까 8시 30분에 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엘컴텍이라든지 금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관련주,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오늘 대성에너지 상한가 갔죠. 대성에너지뿐만 아니라 GSE, 흥구석유 바닥에서 200%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유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쪽인데 이제 꼭 계속 흐름들이 시간 외에서도요. 흔들렸다가 장중에 흔들렸는데 흥구석유가 또 상한가를 갔어. 시간 외에서 오늘 그리고 시간 외에서 오늘 방산주 휴니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빅텍도 흔들렸다가 다시 시간 외에서 7%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슈가 안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금 관련주도 한번 보면 금 관련주들 이거 뭐 금 관련주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는데 10월 11일, 12일, 13일 연속적으로 이 바닥에 있으니까 그냥 계속 추천했었어요. 처음에서는 1280원, 그다음에 1296원, 그다음에 1320원. 자, 이렇게 움직여갖고 오늘 기분 좋게 오늘만 19% 올라가고 누적적으로는 31%가 올라갔었는데 다시 도로록 떨어졌죠. 근데 저는 또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 이쪽으로만 몰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이슈가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지금 확전 상황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뭐 계속 얘기는 나와주고는 있지만 기사들이 그렇게 호전적으로 이게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할 것 같긴 한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 부분인데 우리 앞전에 보면은 이제 서남이라든지 지금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테마주들이거든요. 테마주들이 한 번 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흥구석유도 최근에 쏜 게 200% 올라갔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7거래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우리가 일주일은 5거래일입니다. 토요일을 빼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반 만에 20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남도 이전에 초전조치 이후로 해가지고 여기가 일주일, 2주, 거의 2주 반? 2주 좀 넘어가니까 4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멜콥테크 왜 400% 왜 가면 안 됩니까? 왜 200% 가면 안 돼요? 얼마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슈가 지금 몰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 관련주들도 한번 시세를 강하게, 그러니까 금값 한번 시세 강하게 주고 오늘은 살짝 눌리는데 이거 또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방산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그래서 금 관련주 이런 쪽들은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엘컴텍도 이제 바닥에서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이에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길게 보면 이제 바닥이죠. 이게 바닥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10만 원 가는 거고 이렇게 가면 16만 원 가는 건데 설마 그렇게 하면 안 가겠죠. 16만 원 가면은 지금 1,400원인데 16만 원 가면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 올라가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겠지만 워낙 바닥이죠. 봐봐요. 바닥이죠. 이렇게.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서남도 400% 갔고 흥구석유도 200% 올라갔으니 얘도 2,000원, 2,200원, 2,500원 돌파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슈가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이슈는 이게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전쟁 상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그렇게 뭐 얘네들이 화해하고 헤어질 것 같지는 않은 흐름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슈가 계속 몰리다 보면은 이쪽을 잘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엘컴텍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 일단 리뷰 해드렸습니다. 네, 엘컴텍 리뷰를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맞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 관련한 뉴스를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장 리뷰도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자, 오늘 코스닥 종목들 1,300개 가까이가 빠졌어요. 거의 다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럴 줄 알고 추석 전부터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저는 이럴 줄 알고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 공개 방송을 계속 해왔어요. 현금화를 하라. 계속 현금화. 막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다 요즘에서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라고 파란색 넥타이 안 메고 오는데 오늘은 저녁 방송이니까 제가 메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9월 21일부터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이제 현금화 대응을 왜 하냐. 일단 미국 시장이 흔들릴 것 같았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그때쯤에서 이제 흔들리려고 모양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9월 20일에서부터 지금까지 흔들렸는데 최근에 그래도 추석 끝나고 잠깐 이틀 동안 반등을 줬잖아요. 그냥 반등 준 거예요.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 주는 것 같으니까 반등을 줬는데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반등을 주려면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못 넘어갔어요.
뭐 지금이라도 넘어가면 되는데 미국은 지금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이익을 보는 게 있죠. 일단 무기를 팔아먹어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유가가 급등을 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럼 미국은 그걸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끝나느냐? 그래서 뭐 전 세계 시장이 끝나냐? 그런 건 아니고 쭉 빠지게 되면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드리는 전략이 뭐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유가도 계속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19일 날에 파월 의장이 또 이상한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뭐 한 번에서 두 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뭐 19일 날에 직접 파월 의장한테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주가가 많이 싸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바닥을 안 쳤어요. 그러면 많이 싸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되는 건데 그 전까지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거 추석 전에 현금했던 거 그냥 갖고 있기에는 좀 심심하잖아요. 지금 테마주들은 급등하고 있고 그러면 그쪽 테마주를 공략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략을 저는 지난주부터 드렸던 전략이에요. 한글날 끝나자마자 10일부터 방산주, 에너지 관련주. 원래는 흥부석유도 이런 거 사야 된다, 이런 거 좋다.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GSA 이런 거 얘기했지만 물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그런데 근데 걔네들이 200%갈 줄이야. 근데 걔네들이 200% 가면 방산주도 200% 가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현금 갖고 있으면 단타를 칠 거면 괜히 지금 뭐 반도체 싸다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뭐 로봇 관련주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되면 그쪽 관련주들은 더 싸게 공략하기 위해서 노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 관련주들, 뭐 금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 그다음에 방산주들 이쪽으로 해서 많이 수익 낸 다음에 나중에 그 수익 낸 걸로 반도체 사면 되죠.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시장은 바닥 안 쳤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추석 전부터 이 시장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전망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관련한 전략도 확실하게 세워주고 계시는데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한미 반도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55,000원에 10%인데요. 네. 전문가님께 딱 두 가지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여름에는 3만 원 했던 게 한 3개월 내에 6만 원으로 급등했는데 지수 조정을 안 받아요. 이게 조정을 받으면 한 30% 살라고 그러는데 안 받아서 못 사고 있다가 할 수 없이 10%만 일단 매수를 했는데요. 뭐, 그 방송하기는 주가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른다 이렇게 이제 강의들 하시는데 이 종목은 오르고 나서 내리질 않아요. 네, 그 시청자님. 이유가 무슨 재료가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고 두 번째, 지금 시점에서 추가 20%를 더 매수를 해도 될 건지. 네, 요즘 같은 시장에도 지금 지수가- 빨간불을 보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예.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래 지수가 급락을 네, 하든 안녕하세요. 반등을 하든 이건 뻣뻣하니까.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셨는데 제 옆에 다 들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5만 5천 사셨고 일단 첫 번째 제가 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왜 이제 안 내리느냐. 이게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만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물려서 그래요. 그래서 강해서 그래요. 제일 강한 것 중에 뭐 주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 걔네들이 아쉬워하죠. 그래서 잘 안 내리는데 근데 지금 이거를 그럼 지금 10%밖에 못 사가지고 더 추가 매수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추가 매수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에서 좀 더 뭐 분할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좋은데 왜냐면 아직 시장이 바닥을 안 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술주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19일 날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데
항상 파월 의장은 좋은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얘기가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상하고 내년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이제 슬슬 했고 다른 연준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해버리게 되는데 전쟁 때문에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이란, 시리아에서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중동의 불안과 그다음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또 잡기 위해서 금리 한 번 할 걸 두 번 할 수도 있고 긴축이라는 얘기가 올해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긴축한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 성장주들,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들이 박살이 나버려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아직 파월 의장이 얘기를 안 했고 유가도 뭐 $100 넘어간 거 아니라서 모르지만 뭐 전쟁이 지금 이란이 참전한 것도 아니잖데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주들이.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요런 한미 반도체 만약 그래갖고 확 떨어지면 밑에 싸게 사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전략은 분할 매도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란이 우리 참전 안 할게. 그리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화해하고 뭐 휴전하고 끝나고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더 사세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유가를 잡기 위해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고 미국 시장 흔들릴 거고 그러면 저는 이거 다시 4만 원 혹은 3만 원 다시 떨어질 거라 봅니다. 그때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거예요. 자, 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다 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쟁 이스라엘 문제 봐가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기술주들은 전쟁 이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 이슈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KT 주셨고요. 매수가가 33,200원에 비중이 30%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95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을 한 상황인데 저희 KT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른 종목들보다 덜 빠질 것 같네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는 되게 이뻐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경기 방어주다 그래서 시장 빠지면 거꾸로 올라갔죠.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1, 2년 동안은 시장 떨어질 때 올라가는 방어주들은 에코프로였는데, 어쨌든 그냥 말 붙이기 나름이죠, 뭐. 어쨌든 작년에서 시장 떨어질 때에서도 뭐 나쁘지 않았고 흐름들이. 그래서 만약 이번에 시장 흔들린다 해도 방어주의 형격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갖고 있어도 다른 애들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덜 빠지겠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다른 애들 덜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올라가는 게 좀 더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뭐 전쟁 상황이 끝나버리거나 좋은 상황이 되고 파월 의장이 우리 금리 인하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양적 완화할 거다. 우리 돈 풀겠다.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확률적으로는. 근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로봇주하고 반도체 해야죠. 의료 AI하고. 로봇주들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났어요, 지금. 50%, 뭐 60% 빠진 애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 20, 30%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래 불리해요. 얘가 뭐가 유리한 거냐면 장이 지금처럼 막 흔들리면 다른 애들 10%, 20% 떨어져도 얘는 잘 안 떨어져. 오히려 거꾸로 차근차근 34,000원, 35,0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 떨어져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좋게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이종 전문가님은 그러면 KT 사실 겁니까? 라 물어보면 이거 사느니 지금 방산주 사야죠. 차라리. 방산주, 뭐 현대로템도 있고 LIG 넥스원, 그러니까 비중 큰 거. 시가총 얘도 크기 때문에 얘가 8조짜리이기 때문에 조 단위로 넘어간다라면 방산주도 무거운 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위치에서 테마주가 강한데 뭐하러 무거운 거예요? 방산주도 무거운 거보다는 가벼운 게 있죠. 휴니드 봐봐요. 상한가 같잖아요. 빅텍 봐봐요. 시간에서 7% 급등 나오고 어제도 그저께도 원래 금요일 날에 제가 빅텍 아침 방송에서 이런 게 움직인다. 미래생명자원체 움직이는 게 빅텍이다. 이게 급등할 거다 했는데 벌써 그게
20% 올라갔어요. 어제 그저께도 올라가고 오늘도 장중에 급등하고 시간에 또 7% 급등하고. 그러니까 저라면 이거를 비중은 30% 가져가는 것보다는 에너지 관련주, 방산주, 아니면 뭐 음식 업종, 그다음에 금 관련주, 차라리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천천히 주식 올라가기만 하면 되죠. 뭐 이게 뭐 수익이 큰 수익이 필요 없다면 물론 모든 사람이 큰 수익이 다 필요하겠지만 변동성이 심한 게 좀 싫어서 좀 작게 먹기를 원한다면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큰 하락을 전망하진 않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방산주를 공략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대안주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의 시황보다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뭐 시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LS 전선아시아. LS 전선아시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11,000원에 30%인데요. 네, 11,000원에 30% 비중.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 텐데 16% 이상 오르면서 마감됐고요. 13,210원입니다. 연일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베트남 해저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호재의 힘을 받고 있는데 저희 이 종목 어떻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LS 전선, LS 아시아, 그다음에 LS 일단 전선 쪽으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좋은데 그래서 이번 3분기 뭐 실적 발표 시즌 해가지고 실적들이 대부분 다 좋은데 근데 다 가지를 않아요. 사실 뭐 반도체들도 실적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거꾸로 막 급락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갈 종목들만 간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요. 바로 그 갈 종목만 간다의 느낌의 하나가 바로 LS 전선 아시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이 거래량을 봐봐요, 한번.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실렸죠. 거래가 실리고 자, 조정을 받고 또 거래가 또 실립니다. 그래서 11,000원에 사신 거는 한 중간 정도에서 사셨기 때문에 좀 매매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데 만약에 8,000원이나 아니면 7,000원 이렇게 싸게 샀으면은 지금 수익도 많이 났겠지만 이제 전고점 저항이 부딪히니까 좀 정리하고 나머지를 좀 가져가시면은 뭐 충분히 편안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보니까 11,000원 정도에 사셨으니까 어제 그저께 뭐 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은 꽤 나셨네요. 31%나 장중에 올라갔다가 지금 21% 내려왔는데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으로 다시 달릴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워낙 좋고 수급도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 최근에 기관하고 연기금이 많이 사네요. 그러면은 뭐 뉴스발로 움직이든 수급으로 움직이든 다시 전고점 한 16,000원까지는 한번 터치는 가능해 보이는데 거기서는 좀 절반 정도 파셨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셔도 되죠. 어차피 지금 장은요 가는 것만 갑니다. 우리 이전에 초돈도체 봤듯이 가는 것들만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가는 테마, 가는 애들만 가요. 뉴스로 움직이듯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강한 놈들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16,000원 정도에서는 절반을 파시고 다시 또 조정받으면 또 매수하시고 그렇게 매매로 계속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너무 장기 투자는 좀 소량으로만 하시고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한 절반 정도 파시는 거 1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절반 정도의 비중을 축소하시고 수익 실현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고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PG요. SPG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400원에 15%요. 네, 매수가가 38,400원에 15% 비중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가 3950원입니다. 6% 넘는 좀 낙폭을 보였는데요. 자, 이 종목 네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매수가 많이 이탈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38,400원이면 상당히 좀 높은 자리인데
네네. 막 시장 흔들릴 때 좀 팔아야겠다, 손절하겠다는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뭐 추가 매수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요, 네. 저기, 비중을 한 30% 가지고 있다가요. 어, 예, 이게 제가 그 4만 한 2천 원대 일단 비중을 덜어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서 제가 다시 추매를 좀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그쵸. 예, 로봇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올해 계속 빨간색 넥타이 주식 사야 된다 얘기했다가 추석 네. 전에, 근데 추석이 우리 27일이었잖아요. 예, 제가 9월 21일부터 현금화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예. 제가 파란색 넥타이 웬만하면 안 메고 오거든. 올해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온 적 9월 21일 전에서는 5번도 안 내요. 올해 네.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빨간색 넥타이만 수백 번을 메고 왔는데 시장이 좀 빠질 것 같아서 9월 21일부터 제가 파란색 넥타이, 아니 9월 22일부터는 정확하게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장 빠질까 봐. 예. 그래서 지금 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코스피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계속 빠지는 게 흘러내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종목들이 20, 30% 다 빠졌기 때문에 얘도 혼자서 빠진 건 아니라서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네네. 자, 차트를 볼게요. 문제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을 보면서 9월 21일 날, 22일 날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시장 빠질 거니까 현금화를 좀 하세요 할 때에서 했으면은 이걸 안 당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정도 빠지면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 빠지면 이제 내일서부터 반등을 세게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9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이 지금 플러스인데 저는 의미 없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3% 혹은 5% 급등 나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19일 날, 19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일 거예요. 네. 수, 목, 금, 금요일이군요. 19일은 이번 주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해야 올라가는 거지. 지금 파월 의장이 일단 안 좋은 얘기 할 것 같으니까 시장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올라가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반등을 줘도 쉽게 시장이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다가 파월 의장이 19일 날에 연설에서 만약에 안 좋은 얘기를 한다. 뭐 긴축이 장기화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 이거 잡아야 된다. 내년에도 쉽지 않아. 이런 얘기 나오면 기술주들은 더 폭락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저점이 깨지게 되면 중심만큼 열리면서 이게 2만 원으로 폭락해버려. 아.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전화드린 게 네. 이게 추가 매수 타임을 저는 지금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지금 2만 한 그래서 7천 원 잘 들으세요. 라인으로. 예.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시장이 바뀌는데 만약에 네. 미국 시장이 13,000원을 지지를 한다. 13,000원을 지지하고 다시 14,000 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대충 그냥. 그러니까 지지를 하고 13,000원이 지지가 되고 14,000원을 뚫어버린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올라가거든. 그럼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반대로 13,000원이 깨진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그러면 미국 시장은 13,000 깨지면 12,000까지는 그러니까 1,000은 그냥 내려갈 거라면 1,000 내려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냥 여기서 그냥 일로 쏟아진단 말이야. 코스닥도 쏟아지고. 그러면 네. 얘도 일로 쏟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에서 자 지금은 가정이지 확신이 아니라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13,000이 깨지면 최대한 늦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13,000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박살날 거기 때문에 그때는 2만 원 이하 혹은 뭐 15,000원 이런 자리에서 살면 되고요. 추가 매수를. 아, 다시 나쁜 얘기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예, 로봇 관련주 빠졌다가 좋게 얘기를 해요. 반등하는 시점에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안 지금 깨지면 그러니까. 예. 안 깨지고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한다. 그러면 지금 자리나 아니면 27,000원, 28,000원 여기가 저점이 돼서 올라갈 텐데 근데 네. 시장이 급등해서 올라갈 때에서는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될 거예요. 뭐야 다 급등하 다 상한가 가네. 로봇주 다 급등하네. 그럼 이것도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제가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데 떨어질 때는 계속 싸다고 생각하고 저점 매수하다가 결국 손절 나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네. 어차피 시장은 빠지면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아니다 싶으면은 최대한 기다렸다가 그 자리는 제가 볼 때 2만 원 이하입니다. 아. 안 좋을 때 얘기는 그래서 안 좋다 네네네. 싶으면은 네, 최악일 때를. 그렇죠. 최악일 때 어설프게 막 27,000, 25,000원 사지 말고 2만 원까지 예. 꽤 기다렸다가 샀다가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로봇주하고 반도체는 가요. 그게 뭐 내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내고 있고 해서. 어쨌든 추가 매수만 잘하면 돼. 15% 지금 150% 산 거 아니잖아요. 네네. 15%밖에 안 되니까 추가 자금을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예. 나중을 보면 돼요. 예.
그래서 2만 원 얘기를 했지만 뭐 그건 아직 가정이니까 일단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또 불안하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해당 종목이 2만 원까지 내려온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상담도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퓨처캠 주셨고요. 매수가가 13,658원에 비중은 17%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우선 7%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11,280원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한 상황인데 자, 제약주들은 어떻게 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안 가는 거지. 시장만 좋았었으면 뭐 반도체도 가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제일 꼴등이거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간다. 그거 웬만한 거 다 간다고 보면 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사고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 AI 이슈 때문에 관련 요즘에는 제약주들이 또 더 잘 가는 것 같고 느낌이. 물론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9월 이전을 얘기했을 때 올해 1월 달서부터 한 8월 달까지 흐름을 보면 의료 AI 되게 잘 갔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되게 잘 갔죠. 시장만 정상적으로 움직였으면 잘 갔을 텐데 지금 시장이 이래서 그런 건데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시장이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시장이 폭삭 무너진다. 다 박살난다. 그리고 나서 또 움직이게 되면 이 퓨처캠이 갈 겁니다. 자, 차트 볼게요. 차트랑 거래량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시장이 박살이 나게 되면 싸게 사야 돼요. 그 싸게 사는 자리가 8,000원이 될지 6,000원이 될지 4,000원이 될지 몰라요. 그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멈췄을 때 8,000원에 있다. 그 자리가 싼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박살난 다음에 멈췄는데 그 자리에 6,000원에 있어. 그럼 그 자리가 싼 자리예요. 그러니까 6,000원이나 4,000원이나 8,000원 중요치 않아요. 시장이 박살난 다음에 반등 줄 때 그 주가 위치가 그래서 얼마나 싸졌느냐. 많이 안 싸도 상관없어요. 지금도 뭐 안 싸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시장이 더 흔들리게 되면 더 흔들릴 텐데 자 어쨌든 이분은 13,658원에 사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손절 못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으신 거잖아요. 비중이 17%고 일단 여기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하고 있고 미선물이 플러스인데 파월 연설이 19일에 있으니까 뭐 오늘 16일, 17일, 18일 3일 동안 반등 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결국 19일 날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반등을 줬다가 19일 날에 박살나면 의미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 앞에서 뭐 빠졌다가 19일 날에 급등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19일 날 이후에서 미국 시장이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뭐 미국 선물이 지금 플러스에 있고 잠깐 반등을 줄 때에서 이게 만약에 내일부터 좀 반등 주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현금화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드라마틱한 엄청난 강한 반등이 없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미국 시장 뭐 3%, 5%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 있으면 오늘 제가 하는 얘기 다 까먹으세요, 그냥. 만약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나스닥이 3%, 5%막 연속적으로 급등해갖고 막 일주일 만에 10%가 급등을 한다. 저는 빨간색 넥타이 메고 여러분들 주식 사라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주면 뭐 하자? 현금화를 하자.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다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종목은 좋아요. 제가 볼 때 한 8,000원짜리가 좋을 것 같은데 더 싸질 수도 있어요. 6,000원. 그러니까 8,000원에 한 번 사고 6,000원에 한 번 사고 4,000원까지 많이 본다라 그러면 여기서 깨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쪽 의료 A가 됐든 얘는 이제 치매 관련주 쪽인데 뭐 제약 바이오주들 뭐 나빠 보이진 않아 보여. 이 차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싸게 살 거냐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13,600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공략하기에는 지금 시장 너무 불안하니까 반등 주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한번 손절했다가 내려올 때 다시 공략을 하자. 8,000원부터 6,000원 그 사이는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현금화를 했다가 좀 더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엘컴팩인가? 엘컴텍 매수가랑 컴텍이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000원에 1,400원에 10%. 1,400원에 10% 비중 네.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이시잖아요. 이 종목 저희 어떻게 오늘 볼까요? 올라가는 거 못 팔았어요.
오늘 올라갔는데 못 샀다고요? 예. 사신 거 아니에요? 아, 못 팔았다고? 오늘도 좀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수익 아, 못 못 봤어요. 파셨다고? 네. 좀 파시지 그랬어요, 절반만.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요.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금방 없고. 내려가버리. 네, 어쨌든 지금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또 사야 될 종목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매수 가격은 1280원부터 1320원까지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1280원에 샀던 사람들은 오늘 장중에 31%가 수익이 났었는데 31% 수익 났으면 절반 팔아도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신 게 언제 사셨어요? 오늘 사신 거예요? 어디서 샀나 봐요. 어제? 오늘 샀나 봐요. 아, 오늘 샀어요? 오늘 사서 오늘 올라가. 아, 오늘 사셔갖고 그럼 단타로 오늘 한번 팔 수 있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단기간에 안 끝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가 그저께에서 SBS인가 MBC인가 방송을 봤는데 거기 이제 정쟁 학자가 나와서 막 설명하기를 최소한 이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을 하면 이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 달 정도는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이슈가 이제 그러니까 하마스와의 전쟁 상황이 한 달 정도 된다고 해도 그 이슈로 인해서 금 관련주라든지 전쟁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서 파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란이 개입을 한다. 지금 아까 전에 기사 속보가 나왔는데 이란이 개입하겠다라는 뭐 그런 기사 비슷한 게 나왔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이란이 개입한다 그러면 이 전쟁이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3개월,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2년 하듯이 이게 어떻게 양상이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학자도 모르고요. 대통령도 모르고요. 뭐 국가 무슨 정보 무슨 뭐 CIA도 몰라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슈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서 막 되게 복잡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1,600원, 1,700원 가면 절반 파시고요. 아셨죠? 네. 그다음에 2,300원에서 나머지 파시면 돼요. 네. 2,300원 가면 2,300원 가면 지금 자리에서 몇 프로 올라가야 되냐면 네. 한 70%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냥 가져가 봐야지요. 아니. 1,600원에서 1,700원 정도에서 절반 팔고 1,600원에서 파세 절반. 네. 나머지는 60%, 70% 먹으면 파시라 얘기입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1차적으로 1,6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일부 수익 실현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사실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초반에 전문가님이 리뷰하셨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런 종목들을 좋은 자리에서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네, 시청자님 혹시 죄송한데 휴대전화로 저랑 소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7,000원인데 50%예요. 네, 77,000원 매수가의 비중이 50%입니다. 비중이 좀 적지 않은 상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4,8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매수가도 좀 이탈을 했고 비중도 크다 보니까 걱정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시장이 좀 녹록치 않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근데 삼성전자보다 얘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네. 그 이제 앞으로 합병이 된다 그러는데. 뭐 예전에서도 합병했었다가 또 분할했었다가 또 다시 합치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찬성으로 가야 되는지 반대로 가야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산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모래알을 2개를 던져요. 그러면 산이 만들어지나요? 안 그렇죠? 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아무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벌써 얘네들 대주주들이 자기의 의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이왕 할 거면 그냥 찬성해 주세요. 그냥 찬성해 주면 되죠 뭐.
어차피 내가 반대해서 찬성할 거고 찬성해도 자기네들 반대할 거면 반대할 건데 어차피 걔네들이 합병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방산주라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다 그랬었으면 지금 당장 움직일 텐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완전 바닥에 있고 벌써 2년, 3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벌써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기대감은 이미 다 버렸습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는 네. 오히려 지금 자리라면 삼성전자를 모아갈 게 아니고 얘를 모아간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빨리빨리 수익을 내야겠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방산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뭐 금 관련주 이런 쪽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고 뭐 시장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괜히 뭐 변동성 있는 거 하는 것보다는 결국 나중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만약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되더라도 다른 애들보다는 뭐 이렇게 많이 안 흔들리고 물론 옛 딴에는 많이 흔들려요. 5만 원, 뭐 최악의 경우 5만 원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20% 빠지거든요. 근데 얘가 20% 빠지면 다른 애들은 50% 빠져요. 근데 어쨌든 20% 빠지면 어때요? 나중에 2만 원, 아니 7만 원, 8만 원, 9만 원 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로 뭐 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손절하셔라. 그렇게 듣지 마시고 어차피 비중도 많고 길게 보면 한 1년만 참으면은 8만 원, 10만 원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보세요. 예. 길게 예. 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싹이요. 한싹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700원에 20%요. 21,700원에 20% 말씀해 주셨는데 한싹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 2주 오늘장 7% 넘는 강세 보이면서 마감됐고요. 24,900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1,7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수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이게 신규주인데 신규주가 야, 이거 10월 달에 들어온 거네요. 어떻게 사셨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건? 오늘이요. 아, 오늘 사셨어요? 네네네. 뭐 사신 이유가 이거 보완주던데 보니까. 네네네, 그거. 오늘 장도 뭐 종목들 코스닥 1,300개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거를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좀 괜찮아 보여서. 그래요. 일단 차트적으로 볼 때서는 자, 차트를 보면은 왼쪽에 양봉이 하나 버티고 있어서 오늘 양봉 뜨는 자리면은 오늘 거래도 실렸고 매수하는 자리는 맞았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이러다 보니까 쉽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자리였는데 요즘에 근데 또 신규주들이 사고를 좀 많이 칩니다. 신규주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장했다 그래서 계속 떨어져요.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다른 애들 다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러지 않을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손절 라인 꼭 잡고 가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22,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꼭 하시고 안 깨지면 내일 정도 한번 올라가면 내일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더 갈 수도 있는데 이 신규주가 그게 불안해서 요즘에 신규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지 않아요. 예전에 신규주 들어오면은 막 뭐 더블이다, 따따블이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막 매수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내일 정도 올라가면은 좀 많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장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좀 더 크게 주신다라고 하면 수익 실현을 해보고 다른 종목 이제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엑세스바이오입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4,700원인데요. 네. 예, 100%예요. 네, 비중이 100%, 매수가는 14,700원인데 오늘 종가가 9,860원입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이 종목 어떻게 한번 살려볼 수 있을까요? 자, 많은 종목들이 비슷하게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얘도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은 로봇 관련주들 40%, 50%. 예를 들어서 뭐 뷰노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뷰노도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났어요. 69,000원인데 31,000원이니까 반토막 났죠. 뭐 루닛도 많이 박살 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다른 애들도 고점 대비 40%, 50%, 뭐 100%까지 아니고 50%, 60%, 뭐 LNF 뿐만 아니라 뭐 난리예요, 다들 난리인데 엑세스 바이오 얘도 뭐 고점 대비 지금 물론 최근 사신 건 아니에요 보니까 맞죠? 최근 사신 건 최근에 아니고 샀어요, 최근에. 최근 하셨다고요? 예, 예. 지금 최고가가 14,340원이 돼 있는데 중간에 뭐 유상증자나 뭐 물량 뭐 나온 게 있었나? 차트에는 없는데. 고점이 14,700원이니까 한번 찍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예. 가격이 한번 바뀌었나 보네요. 뭐 그렇다 치고. 네. 근데 어떻게 또 고점에 사셨대요 이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내려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고점에 사는 것도 되게 신기한 거죠. 하필이면 고점에서 13,000원도 있고 12,000원도 있고 11,000원도 있고 여기 9,000원도 있고 8,000원도 있는데 참 운이 없었네요. 그렇죠? 그래. 예. 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전에 물렸다가 지금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산 자리가 꼭대기였네. 예. 좀 이제 막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사볼까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살 거여도 지금 참아야 됩니다. 왜냐면 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다른 애들 아까 떨어진 애들보다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자꾸 사요 이거를. 거래도 실리고. 네. 그래서 여기 전저점 8,000원짜리 요 초반 자리만 잘 지지가 되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잘 째려보고 있다가 19일 날이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날인데 거기서 안 좋은 얘기 나와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더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사야 되지만 그때에서 미국에서 별 얘기 없다. 내년에서도 금리 인하 계속 하겠다. 뭐 금리 인상 한 번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뭐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괜찮을 거다, 유가도 뭐 잡히지 않겠느냐, 뭐 등등등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 그대로 나오면 미국 시장도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도 반등 나오겠죠.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한 11,000원, 12,000원 그 정도 올라가면은 추가 매수하면은 그 정도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겠죠. 예. 거기서 한번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잘못 샀기 때문에. 한 12,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요?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 대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19일 날 반등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략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좋은 미국 시장을 보고 해야죠. 미국에 나왔을 때 반등을 할 때 추가 매수를 그렇죠. 가지고 19일 날이 파월 의장이 이상한 얘기 나오면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위험한 건 11월 2일 날 FOMC인데 이게 이제 19일 날에 연설하는 뉘앙스를 보고 그 다음 11월 2일 날에 FOMC 때 어떻게 할 건지 대충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12월 2일까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추가 매수를 노리면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노려도 된다고 한 이유는 수급이 좋아서. 한번 급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매년 했을 때 한 12,000원까지는 열려 있네요. 11,000원부터 12,000원. 12,000원까지는. 11,000원에서 12,000원. 예. 그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줬다가 다시 또 공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일단 잘못 사갖고 물린 것부터 살려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시고요. 11,000원,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교육, 시장 정만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1357번 입력하시고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의 시황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방송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금 확보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전쟁 관련한 종목들은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를 관찰하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엘컴텍은 1,600원 선에서 최소 50%의 비중을 축소하고 수익 실현해보자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지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